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이야기, 은퇴 후 골프에 얽힌 현실과 그 너머의 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말 아침, 한때는 알림 소리로 북적이던 단톡방. 이달 둘째 주 토요일, 새벽 6시 티오프 어때? 이번엔 누가 버디 제일 많이 잡나 보자. 그렇게 북적이던 단톡방이 요즘엔 어떻습니까? 골프 이야기 대신 친구 자녀의 결혼 소식이나 부고 알림만 간간히 올라오는 조용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마다 함께 필드를 누비던 친구들,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단톡방의 첫 시작은 늘 설레는 메시지로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상한 친구가 잽싸게 새벽 라운딩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빠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엔 꼭 한다며 의욕을 보이곤 했습니다. 티오프 2시간 전이면 서로의 골프복 사진을 올리며 오늘 느낌 온다. 오늘 내 드라이버가 불을 뿜을 거다는 농담 섞인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웃음 가득한 메시지 속에서 주말에 첫 햇살이 밝아오고 우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필드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해 뜨기 전 찬 공기 속에서 몸을 풀고 라운딩 후엔 클럽하우스에서 돈가스 한 그릇에 소주 반병.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까지. 그때 우리는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단톡방엔 한 달에 한 번 경조사 안내만이 무미건조하게 떠오르고 그마저도 모두가 말없이 읽기만 할 뿐 응답도 뜸합니다. 자주 보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부터 라운딩 약속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카톡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바쁜가 보네 하며 넘겼지만 사실 그 친구는 현실 앞에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프백을 접어 넣은 겁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골퍼의 약 40%가 60대에 접어들며 골프를 그만둡니다. 그 수치는 70대에 들어서면 절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누구도 나는 아닐 거야라 생각했지만 그 물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새벽 기상도 마다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눈 뜨자마자 병원 예약부터 확인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취미입니다. 주말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 그 이상이 드는 요즘 현실에서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땐 몰랐던 그 존재가 은퇴 후엔 본격적으로 무게를 드러냅니다.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연금 수입만으로도 매달 3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골프는 사치가 됩니다. 필드를 나가려다 통장 잔액을 보고 멈칫하게 되고 골프백에 쌓인 먼지를 닦는 대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다음 달 카드값을 계산합니다.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단지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강물이 말라붙는 순간이며 그 강이 끊긴 자리엔 고정비라는 이름의 바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체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 수입이 얼마인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과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별다른 소비를 하지 않아도 매달 27에서 3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지죠. 결국 숨만 쉬고 살아도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골프는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치가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이가 있습니다. 59세 최영식 씨.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주말 골프는 하나의 보상이었습니다. 필드 위에서 좋은 사람들과 걷고 바람 따라 샷을 날리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더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주말 예약에 매달릴 필요 없이 평일 오전 황제 골프를 누리리라 설렘에 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가차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선배가 던진 말 한마디. 영식아, 퇴직하고 나니 건보료 폭탄 맞는다. 나도 연금 나오는데 매달 40만 원 넘게 내. 필드는커녕 스크린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야. 그날 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수입, 아파트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 상태. 그 모든 것이 그를 조용히 골프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아끼던 드라이버를 천천히 닦아내며 골프백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필드를 떠난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나 없이도 잘 지낼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야기합니다. 그 단톡방이 조용해진 건 단지 다들 바빠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다섯. 그렇게 단톡방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딩 영상 대신 경조사 알림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톡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영식 씨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에서 그는 또 다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골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드의 환호성 대신 숲길의 새소리와 아내의 미소가 그의 주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그만뒀지만 행복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골프가 주던 짜릿한 성취감과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행복도 있다는 것을. 경쟁이 아닌 동행, 기록이 아닌 기억.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묘미라는 걸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골프 단톡방이 조용하다면 그 침묵의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는 말없이 현실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을 추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조용히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그 친구가 연락을 끊은 것이 서운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현실 앞에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골프를 계속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평일 새벽 라운딩, 9월 대중제 이용, 노케디 셀프 라운딩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낚시, 가드닝, 악기 연주, 여행. 모두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너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덜 화려해졌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골프는 한때 우리 삶을 빛나게 해줬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결국 사람과 기억,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한 친구들의 사연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오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 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